오늘은 건축물 대장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건축물 대장은요, 건축물의 재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소재지, 건축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들어가지만 많게는 시공사, 감리, 그다음에 구조 용도까지 이런 거를 다 기재해 놓은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서로 다른 경우가 좀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소유자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다른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등기에도 거기 사실관계가 나와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사실관계가 문제가 좀 있다,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관계는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변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근생인데 주택으로 등기가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용도 변경하면서 생기는 이슈들이. 그럴 때는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변경하고요. 등기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인데 사실관계는 대장이다. 건축 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용도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주위에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이제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 건폐율이 102.5%가 나온 건물이란 말이죠. 네. 건폐율이라는 게 100%가 넘으면 땅을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도 2.5%는 지금 분유지, 도로에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옆 건물에 침범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건축물 대장을 보고 미리 체크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합벽 건축물 같은 게 이런 게 좀 많이 보이잖아요. 대지 경계가 거의 없이 옆 건물과 따닥따닥 붙여거나 신축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건축물 대장에 승강기가 안 나와요. 원래 그 나오는 칸이 있는데 거기가 0대로 나오거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행정안전부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합격, 부분 합격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조인데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은 아무래도 용량이 적어요. 근데 건물을 이제 매입하거나 혹은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쓰려다 보니까 정화조 공사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주택은 워낙 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용도 변경하면서 용량을 체크한 다음에 증설을 할지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 면적이랑 대지 면적이랑 다른 경우인데요. 건축물 대장에는 토지 면적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토지 대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토지 면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86이고 대지 면적은 150.5구입니다. 그럼 30 정도가 없어진 상황이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대로변일 때는 건축선 후퇴하는 경우가 있고요. 코너인 경우 가각전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꼭 알아보셔야 되는 게 토지라는 거는 생활 사용을 하면서 쓰는 토지의 개념이고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곳을 대지 면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작아졌다. 근데 실제로 계약을 맺을 때는 토지 대장 기준으로 상단가 계산하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허점이라면 허점인 거예요. 그리고 매매하는 건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료를 좀 봐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도 안에서 도로가 1.5m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가봤어요. 그 앞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 땅이 뒤로 더 들어가서 후퇴해서 지어진 거거든요. 폭이 1.5m라며요, 지금 도로가. 예, 1.5m. 근데 차가 다닐 수 있다고요? 예. 실제로 가보니까 넓혀져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시게 되면요. 이 건물은 111.8로 이제 토지 면적이 잡혀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도에서는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에서는 91.3입니다. 그러면 거의 20%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앞에 도로로 내줬기 때문에 가치가 9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구도심 지역에 이런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건축법상 도로가 4m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기 땅이지만 권리 행사도 안 되고. 이런 거를요, 건축물 대장 보고 확실하게 비교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지 이 용적률 건폐율 다 틀린 거예요. 건축물 대장은 이런 것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볼 게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이 5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101호부터 105호까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108호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건물주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월세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쪼개놓은 건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 서로 소재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몇 세대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층에 직접 가서 그 세대 수가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 이제 변동사항이라고 있잖아요. 예, 변동사항을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용 부분을 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조리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럼 원룸으로 전체가 원룸이 되는데 대장을 보니까 고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 부장님이 잘 정리를 해오신 것 같아요. 건물 매수할 때 유념을 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